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해서 딸이 4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고 이후로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혼을 할 때만 해도 이혼만 하면 이 사람과 헤어지기만 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니 젊은 여자 혼자 세상과 맞부딪히며 아이를 혼자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 녹록치 않더군요. 딸아이가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더군요. 그날 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보았었잖아요. 일찍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바라고 한 결혼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한창 즐기고 놀아야 할 그 나이에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육아와 살림에 치여야 했던 삶. 내 딸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이 해보며 살길 바랬거든요. 그랬기에 앞만 보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 지 2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사위는 딸보다 5살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위 나이도 결혼하기에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랬기에 처음에는 참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내 딸이 너무 어려서 적어도 30은 되어서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딸에게 진심이었고 딸 역시 사위를 많이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겠다면서 사위가 계속 찾아오는데 그만 제가 사위한테 졌습니다. 의젓하고 바르게 자란 사위의 모습에 저도 사위를 점점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절과는 다르게 결혼해도 여건만 되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게 될 테니 걱정은 덜 했습니다. 평생을 여자 둘이 살다가 그래도 집안의 사위라고 남자가 들어와서 든든한 감도 있더군요. 딸은 집에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전세로 잠깐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 신혼도 즐기고 사회생활도 좀 하면서 아이는 4, 5년 있다가 가지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족 계획이야 딸 부부가 할 일이지만 그냥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26살에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된 딸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데 딸은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생활도 계속할 것이고 일찍 낳은 만큼 빨리 키워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엄마도 50대에 자식 출가시키고 여유롭잖아. 엄마 인생 살고. 나도 젊을 때 바짝 키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이는 하나만 낳자고 했거든. 너 혼자 자라서 외롭지 않았어? 엄마야 사정이 그래서 너 하나밖에 못 낳았다지만 그래도 둘은 낳아야 서로 의지를 하지. 아니야, 나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 우린 하나만 낳을 거야. 딸은 출산 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복직을 앞둔 어느 날 이제 곧 복직이니 제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는 못 맡기겠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봐줘요. 뭐? 아이를? 아유,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내가 오후에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안 놓여서 시댁은 지방이라 아이를 보내놓고 주말만 만나는 그런 생활은 자신 없어. 정말 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딱 애 돌 될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네? 엄마. 내 인생을 살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제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다른 엄마들 마음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딸 힘들까봐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아이 봐줘야지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없는 살림에 모은 돈 딸 시집 보내고 딱 이 집 한 칸 있습니다. 시세 4억 하는 이 작은 아파트. 15년 동안 대출을 갚아 이제 빚 없이
이제 버는 돈은 내 노후를 위해 모아야지 하는 찰나 아이를 봐달라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뭐가 이렇게 항상 빠른지 뭐가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애미더라고요. 당장에 직장 생활을 못하기에 당분간 쉬어야 하기에 딸 내외에게 경제적인 걱정을 했더니 월 100만 원씩 준다며 부탁한다고 사이가 그럽니다. 제 월급 230만 원입니다. 턱도 없지만 어쩌나요? 딸은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 손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딸 집으로 가서 손녀를 봐주고 일찍 집에 돌아올 때는 8시, 그마저 늦을 때는 10시, 아니면 자고 올 때도 있었네요. 손녀요? 너무 예쁘죠? 우리 딸 어릴 때 똑 닮아 더 예뻤고, 그래 세상에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키웠고 딸 내외가 주는 용돈은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즈음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했기에 딸에게 언제부터 어린이집을 보낼 건지 물었어요. 애 어린이집은 언제쯤부터 생각하고 있니? 어린이집? 어린이집. 엄마, 그냥 우리 같이 살까? 얘 어린이집 보내면 아침 8시에 등원시키고 저녁 7시에 찾아야 하는데 우리 둘 다 7시는 택도 없는 거 알잖아. 거의 칼퇴근을 해야 하는 수준인데 매일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같이 살고 엄마도 직장 생활해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든 더 보태드릴 테니 조금 일찍 끝나는 일로 하면 안 될까? 산 넘어 산이더군요. 결혼을 시키면 끝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제가 돌봐야 할 식구는 하나에서 셋이 된 격이었습니다. 손녀가 눈에 밟히기도 했었고 딸이 저렇게 부탁을 하고 걱정을 하니 모질게 거절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딸의 집은 17평 빌라 방이 2개였고 제 아파트는 24평에 쓸만한 방이 2개, 하나는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는 둘 다 너무 마땅치 않았고 두 집을 정리해서 경기도권에 40평대 후반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이때 실수가 사위의 명의로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게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애들이랑 나는 평생 같이 살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 인근의 큰 식자재 마트에서 일을 했고 오후 5시경이면 퇴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딸 내외가 손녀를 보냈고 제가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손녀를 찾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일을 해왔기 때문에 딱히 고되지 않았고 손녀도 저를 많이 따랐기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딸 내외 역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넉넉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몇 해 고생하고 나니 이렇게 가족이 단단해지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제 나이가 55살이었습니다. 둘만 단촐하게 살다 어느새 우리 네 가족이 되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즈음 제가 마음을 나누는 분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트에 자주 들리는 근처 감자탕집 사장님이셨는데 좋으신 분이다 생각만 하고 있던 찰나 사장님이 제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 늙어서 주책이다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딸을 키우며 평생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마음의 친구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은 15년 전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고 모두 출가를 했다고 하네요. 처음엔 사장님이 얘기를 듣고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잖아요. 딸 사위도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거리만 두었습니다. 제 마음 잘 전하고 거리만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뒤로는 적극적으로 다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절 대해주셨었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지난 어느 날 딸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서 경기도권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과는 2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죠. 신도시이고 마흔이 되기 전에 제 집을 마련한 딸과 사위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기에 중간에 계약금, 중도금 마련하는데 저도 모은 돈을 보태어 주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의 삶을 살라고요. 이제 손녀딸도 어느 정도 컸으니 고생했다면서 엄마의 삶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저희들끼리 가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제 자신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소리인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생 같이 할 거 아니면 이제 딸 가족들도 홀로서기를 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딸이 이사 나가는 날 이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반으로 나눌 생각이었어요.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태어 주려고 했는데 전세금 5억 중에 7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내가 그동안 마티를 하면서 번 돈도 저희들 중로금 낸다고 해서 가져가 놓고 제게 7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을 마련해야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네요. 사실상 사회 이름으로 계약을 했었기에 그 돈 안 줘도 제가 어찌할 방법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7천만 원으로 15평 빌라를 전세로 계약을 했고 딸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딸 가족을 이사를 내보내고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지금 제 수준이 말문이 막혀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그래도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겠나 싶다가 하더라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다시 모으면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딸 사위가 있으니 날 모른 척이나 하겠나 싶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집 마련하느라 한 푼이 아까워 그랬을 거라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감자탕집 사장님과 좋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네요. 남편의 자녀들이 재혼을 적극 추진해 주었고 딸에게 조심스레 재혼을 얘기했을 때 내가 진작에 엄마 삶 살라고 했잖아. 난 찬성이에요. 한 번씩 엄마가 포장해온 그 감자탕집 사장님이라고? 나 그 집 자주 갔는데 거기 그래도 손님도 많고 아저씨 가게라던데? 엄마 고생은 안 해도 되겠네. 가게 같이 하면서 두 분이서 즐겁게 사세요. 그래? 정말 그래도 되겠니? 그럼 엄마의 남은 여생인데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하면서 별다른 반대를 안 했어요. 양쪽 아이들이 다 환영을 하고 재혼을 반겨서 저희는 일사천리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늘 아래 산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같이 가게 일을 보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라면서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파 쓰러지기 전까지 하루도 일을 안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말이죠. 딸 내외는 바쁘게 사느라 자주 오가고는 못했지만 근처에 살면서 이호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딸이 자주 오면서 제게 너무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친엄마도 아닌데 용돈도 주고 백화점에 다녀왔다면서 옷도 사주고 한 번씩 아버지랑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고 행복했어요. 그 삶이 여유가. 감자탕집 가게만 남편의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남편의 것이더라고요. 동네 건물이라서 큰 건물이 아니고 3층짜리 건물인데 그래도 제 인생에 그런 건물은 제발 부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재산 탐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 인생이 필 수도 있구나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하던 딸이 연락을 해와서는 제게 5천만 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금은 시작하고 6개월이면 회수를 해주겠다면서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내 재산 다 가져가 지들 잘 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이제 모든 게 다 내 것만은 아닌데 당연히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딸과 사이를 불러서 어떤 일인지 물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 부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위는 공장을 인수해서 유통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라는 위험이 많은데 그럼에도 하겠다면 시장은 작게 했으면 좋겠다고. 물건을 매입해서 시작했다가 유통 경로가 생기고 탄탄해지면 그때 공장을 인수해서 해도 괜찮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하면 체한다고요. 남편의 말에 사위는 자신이 이쪽에 경력이 10년이나 된다고.
일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사직을 한 거라면서 믿어달라고 정말 좋은 가격에 공장이 나와서 먼저 기회가 생긴 거지. 자신이 놓치면 다른 사람이 주워간다고요. 장인어른도 알게 되셨으니 제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1억만 투자해 주세요. 진짜 성공해서 이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장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물론 장인어른께도요. 두 분 감자탕 가게 이거 안 하시고 좋은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거 바라고 뭐 해주겠나. 그냥 젊은 나이에 너무 호기롭게 덤볐다가 좌절할까 봐 그래. 자네 아직 30대 아닌가? 직장 생활 조금 더 해도 돼. 사업은 40 중반쯤 가서 해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나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확신이야 있다면 그 돈을 못 해줄까? 절대 서두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 오랜 기간 알아보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과 아이들과 잘 살아보고 싶어요. 딸과 사위는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의 장고 끝에 남편이 1억 원 무리고 5천을 보태주겠다고 합니다. 전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뜻이 그러했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회의 끝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자식들에게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재혼하고 1년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정말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딸과 사위는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집까지 다 날려먹었더라고요.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인지 빚을 이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졌고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빚만 잔뜩 안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살 집을 구해달라네요. 안쓰러웠어야 했을까요? 자식이니? 그런데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평생 저 키운다고 고생한 애미한테, 저희들 딸 5년 넘게 키워준 나한테 내 재산 다 해먹고 고작 7천 던져주면서 지들끼리 잘 사겠다고 나가서는 이제는 재혼한 내 남편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앉아있는 자식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차갑게 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딸 부부를 내쳤습니다. 그동안 서름들을 다 쏟아내어 버렸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니? 엄마가 그간 어떻게 살아오고 널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네 딸까지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잘 사는 모습 보여준다며. 그래서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도 홀랑 다 들고 간 거 아니야?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7천만 원 덜렁 남겨놓고 떠나더니 그 좋은 집 얻어서 나갔으면 알뜰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저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가방 사고 허세 부리고 살더니 게다가 어른들 충고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며 믿어달라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다 말아먹고 와서 어디서 집을 구해달라 걷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 알겠어? 남편은 그래도 애들 살 곳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기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시댁도 있을 테고 안 되면 시댁 내려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소리치고 내쫓았어요. 제가 모질었나요? 딸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냐고. 이제 엄마 살만하니까 딸은 안 보이냐고요. 곧 죽어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나 봅니다. 제가 어디에 말도 못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제 자식이잖아요. 제가 저렇게 키웠나 봅니다. 저렇게까지 밖에 못 키웠나 봅니다. 그 일 이후로 딸과는 절연한 지 6개월이 되어가네요. 나를 원망하고 살아도 저는 그때 딸을 거뒀다면 더 정신 못 차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딸은 시댁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해 사나 보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연락을 해보는지 알려주더라고요. 딸내 소식 하나 궁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도움 없이 지들끼리 잘 살면 전 그걸로 된 거거든요. 저도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딸 하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딸 부부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 원망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남들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제가 너네 딸도 모른 척하는 비정한 엄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간 딸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도 결국은 딸을 위한 것인데 딸이 그것까지 알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